안녕하세요. 업비트 위클리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동환입니다. 업비트 위클리 인사이트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 동향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숫자를 보면 7개월 만에 공포 재진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핵심 숫자 3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9만입니다. 다들 이제 어떤 숫자인지 쉽게 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정도 전인데요. 지금은 9만 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8만 달러를 찍고 다시 9만 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한 20% 정도 짧은 기간 내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만이라는 숫자가 딱히 특별한 숫자는 아닌데요. 올해의 가장 투심이 안 좋았던 시기가 4월에 있었던 미국 관세 전쟁 시기인데 이때 기록했던 가격대가 바로 8만 달러와 9만 달러 사이입니다. 7개월 만에 이 가격대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4입니다. 이 1.04는 최근 있었던 하락에서 기록됐었던 업비트 프리미엄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업비트 프리미엄이란 보통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격차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업비트 프리미엄은 업비트와 코인마켓캡의 가격 격차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업비트 프리미엄이 1.04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2달 사이에 이 업비트 프리미엄이 많을 때는 7%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7% 웃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에 작용하고 있는 기저심리는 뭐냐면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달 사이에 7%대에서 1%대까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5.95입니다. 이 숫자는 좀 독특하죠. 이번 하락장 때 기록됐었던 업비트 공포 탐욕 지수의 이제 최저치를 얘기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개념 자체는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중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5단계 매우 공포, 공포, 중립, 탐욕, 매우 탐욕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해서 나타낸 지표를 얘기하는데요. 25.95는 공포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시중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약간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업비트 데이터랩에 가시면 조금 더 상세한 형태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실시간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업비트 데이터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숫자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숫자만 보면 지금 시중에 투자자들이 얼만큼 암호화폐 투자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이런 숫자가 나타나게 됐는지 오늘의 이슈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갑자기 불거진 연준의 금리 신중론입니다. 원래 연준에서는 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연속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9월달, 10월 달에는 이미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12월에도 90%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10월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이 금리와 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요.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또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이 시사될 경우에는 코인 가격이 내리거나 침체하는 패턴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0월 30일에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 대비해서 훨씬 큰 낙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해서 현재 6% 정도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때 대비해서 24%,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때 3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미국의 금리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리가 흘러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위험자산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향적으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뭐 합니까? B2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오를 테니까 내가 빚을 져서라도 더 많은 업사이드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이런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로 인해서 상당히 큰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익을 많이 봤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코인을 적당히 이제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많아졌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도 금도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코인도 내리는 좀 희귀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AI 주식들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개의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게 된 배경에는 미국 AI 기업들의 약진이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칩들이 다량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AI 주식들의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항상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성장이 지금 극한에 다다른 지금에는 더 많이 커져버린 것이죠. 최근에는 이 AI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저거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AI 주식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최근에 1년의 조정을 좀 받게 됐었고, 촬영 날짜가 지금 11월 20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한참 뛰어넘는 좋은 실적으로 나와서 당분간 또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AI 주식들이 돈을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이슈가 됐었던 뉴스의 진위를 알아보는 팩트체크업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죠. 바로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비트코인 물량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락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스트래티지가 매도에 나서게 되면 이 하락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물론 가짜 뉴스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팔기는커녕 이번 하락을 통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8,178개를 새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루머 자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보관했던 지갑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종의 해프닝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을 한 줄로 간명하게 정리해드리는 한 줄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연말 랠리는 결국 미국 연준이 결정한다. 보통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12월에 산타 랠리라고 해서 연말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이 12월 11일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지 혹은 양적 완화 조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연말 산타 랠리의 성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와 함께하는 김동환의 위클리 인사이트,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